오늘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다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디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는 사실 어디나 존재합니다. 제가 크롬에서 크롬 개발자 도구를 열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디스를 쳐보면 윈도우가 나와요. 그럼 이미 글로벌 공간, 즉 전역 공간에도 디스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f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컨셉션 로그로 제가 디스를 검색해 볼게요. 그럼 f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얘도 윈도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함수에 이미 디스가 있는 것이죠. 요걸 이제 디스 바인딩을 한다고 그러는데, 함수들은 이렇게 디스를 바인딩, 디스를 묶어 가지고 하나로 값을 정하거든요. 지금은 윈도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특징은 함수 안의 디스는 어떻게 함수를 부르는가에 달린 거거든요. 이 함수는 분명히 뭐 f가 윈도우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다른 걸 가리키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리스트는 1, 2, 3 1, 2, 3 이런 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저 푸함수를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오브젝트 안에는 뭐가 있냐면, OBJ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가 있고 푸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f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obj.fu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f가 불렸잖아요. 근데 f는 여기 있잖아요. f는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놨지만 f는 실제로 얘잖아요. 그럼 이때 this는 뭘까요? 아까는 윈도우였는데 똑같은 함수인데 obj.fu를 출력했을 때 this는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this가 달라졌네요? 그죠? 네. 여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는 봐봐요. 제가 그냥 풀을 불렀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는 그냥 풀을 부른 거고, 지금은 obj.풀을 부른 거예요. 같은 풀인데 걔가 가리키는 디스가 다르죠. 이건 무슨 차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풀가 어떻게 불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사실 뭐가 생략된 거냐면 윈도우 점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푸는 전역 함수이기 때문에 윈도우 점이 생략된 거예요. 원래 윈도우라는 건 생략할 수가 있는 키거든요. 그래서 푸가 가리키는 디스는 윈도우 점, 즉 윈도우가 가리키는 윈도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obj 점 불렸잖아요. obj 점, 그죠? 그러면은 푸가 가리키는 디스는 obj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푸가 어떻게 실행하는 거, 어떻게 불렸는가에 따라서 푸가 가리키는 디스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전혀 다른 푸를 제가 가리키게 해볼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그 디스를 만약에 이제 또 뭐 obj2라고 할까요? 네, obj2라는 걸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리스트가 있는데 뭐 4, 5, 6이라고 칩시다. 그냥 4, 5, 6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푸죠. 푸를 어떻게 부를까? 직접 부르는 거예요. 푸를 콜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콜을 써서 부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obj 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수인데 뭐 어떻게 점이 나와요? 이럴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함수 다음에 점을 해가지고 객체처럼, 함수 그 자체가 객체처럼 동작하게 또 된답니다. 자, 웃기죠? 아무튼 푸.콜에서 뭘 하냐면 푸.2를 써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 코드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야, 푸, 너 실행될 때 가리키는 디스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푸가 가리키는 실행 타이밍에 결정되는 디스를 이렇게 콜을 써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디스를 지정을 하는 거죠. 디스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콜을 써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obj2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디스가 요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은 4, 5, 6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벌써 같은 코드였는데 언제는 윈도우, 언제는 obj 요거, 언제는 obj2.
굉장히 다른 방법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이렇게 믿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을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디스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짰구나, 이건 무조건 윈도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이죠. 자,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푸 안에 리스트랑 getList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getList를 했을 때 가리키는 함수는 this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푸.getList 하면은 getList가 푸에 의해서 실행됐잖아요. 그러면 getList가 가리키는 this도 푸를 가리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푸를 가리켜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코드가 있다고 쳐요. 비동기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지연 실행을 하는 코드인데요. setTimeOu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etTimeOut은 이렇게 함수를 첫 번째 인자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지연 시간을 한 우리가 2초 정도로 둘게요. 이거는 지연 실행을 해주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콘솔 로그로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로 this.list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this.list가 약 2초 뒤에 실행이 되거든요. 약 2초 뒤에 this.list가 이렇게 실행이 돼요. 왜냐면 this.list가 실행되니까 요거를 가리키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 getList 안에 this가 푸를 가리키는 걸 아까 확인했으니까. 그럼 역시 이번에도 푸.getList를 해보면 2초가 걸린 뒤에 요 setTimeOut의 첫 번째 콜백 함수가 실행될 거예요. 1초, 2초. 그러나 undefined이 나오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때 가리키는 this는 무엇이냐? 이때 가리키는 this는 윈도우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네. getList는 1초, 2초. this는 윈도우를 가리키고 있는 거 확인했죠. 윈도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비동기 함수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this가 실행될 때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자,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arrow 펑션을 쓰는 거예요. arrow 펑션을 써서 화살표 함수를 쓰면은 this가 선언될 때 있는 범위의 부분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 this가 여기 선언된 게 지금은 setTimeOut 안에 있으나 이 푸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is가 가리키는 범위, 즉 getList 안에서는 지금 this가 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setTimeOut에 있는 this도 역시 getList가 가리키는 그 this를 같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this는 뭘 가리킬까요? getList 안에서도 푸를 가리키고 있죠. 이 this도 역시 푸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는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진 않죠. 에러 펑션으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put.getList로 실행을 해보면 1초, 2초.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에러 펑션은 이렇게 this를 이 this가 사용되는 지점이죠. 요때 가리키는 this가 어휘적인 스코프라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즉 쉽게 얘기하면 이 this가 선언된 시점에 어떠한 환경을 그냥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즉 얘는 여기에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this는 푸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this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사실은 뭐 에러 펑션도 있고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 this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this 비동기에서도 헷갈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드만 봐서는 전혀 예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디버깅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코드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코드가 가리키는 게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죠. 펑션이라면은 this 가리키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거나 코드에서 디버거를 쳐서 확인을 해봅니다. 펑션 여기 빠졌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put.getList를 실행해 보면 1초, 2초 뒤에 딱 멈췄죠.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서 프로그래밍의 실행이 멈춰 놓고 크롬 개발자 도구의 소스 탭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 소스 탭에서 원하는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현재 로컬, 즉 이 안에 있는 지역 변수에 있는 값들은 무엇이냐, 그 안에 this도 있죠. this가 가리키는 건 무엇이냐,
윈도우를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아 윈도우구나. 물론 뭐 개발자 도구에서 원인을 알려주진 않지만 아 윈도우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라고 해서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가 역시 디스를 해결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디스의 모든 상황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를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해결책을 뭐 에러 펑션을 쓴다거나 영상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뭐 bind, bind라는 함수도 있거든요. 그걸 써서 또 디스를 또 바꿔주거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써머리해 보면 첫 번째, 디스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디스는 함수를 어떻게 호출했는가에 달려 있어요. 디스가 늘 똑같은 걸 가리킨다는 건 착각입니다. 3번, 화살표 함수 안의 디스는 선언될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함수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스를 딱 고정하는 느낌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라이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은 역시 디버깅하는 방법을 익혀서 그때그때 디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디스가 여기서는 윈도우구나, 아 안되겠다,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 뭐 에러 펑션을 써야지,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해서 디스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스의 특징들을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디스에 대해서 잘 아신 상태에서 즐겁게 코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